언젠가 누구에게나 마지막 인사가 찾아옵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오고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병상 위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루아침에 이별일 수도 있죠. 그 순간 우리는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은 당신이 남긴 흔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흔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없었고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죠. 형은 아버지가 자기를 주 상속인으로 생각했다고 말했고 동생은 그럴 리가 없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장례식장은 추모의 자리가 아닌 재산 다툼의 전장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몇 달 뒤 뒤늦게 발견된 작은 수첩 한 권.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큰애에게 집은 넘기고 동생에게는 현금 조금. 하지만 이 수첩은 법적 유언장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결국 법 앞에 무시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이 있다는 건 가족 모두 알았지만 막상 수익자가 전처로 지정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실수 하나가 가족의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해두시지. 이 말 한마디가 슬픔을 삼키며 장례를 치르는 가족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진 한 장, 짧은 편지 한 줄, 혹은 내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당신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까지 정리해? 하지만 그 말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남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가야 하잖아요. 정리는 내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남겨진 이들이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기억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는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리입니다. 돈, 기록, 감정, 관계까지. 이 7가지를 미리 준비하면 당신은 떠난 뒤에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유언이 가족을 지키고 계좌 하나 정리한 것이 싸움을 막아주며 짧은 손편지 하나가 자식의 평생 눈물을 닦아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정리하는 실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결국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준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장. 유언장. 마지막 한 줄이 가족을 지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없어진다면 이 집은 누가 갖게 될까?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눠질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 생각에서 멈춥니다. 그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자식들끼리 잘 나누겠지.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는 유산 관련 소송은 해마다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유언장이 없어서 생긴 갈등입니다. 가족 간 갈등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당신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받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변호사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세요. 사실 손글씨로 써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필증서 유언이라고 해서 직접 날짜와 내용을 손글씨로 쓰고 서명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날짜, 본인의 이름, 서명. 이 3가지가 빠지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시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위조 우려도 적고 법원에서도 더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마지막을 선물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남기는 그 한 줄이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2장. 계좌 및 재산 목록 정리. 숨겨진 돈이 분쟁의 씨앗입니다.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에 예금이 꽤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막상 장례를 치르고 그 돈을 찾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은 없었고 비밀번호도 몰랐고 어느 은행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조차 모른 채 서로 눈치만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형이 따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넌 아버지 폰 비밀번호라도 알잖아. 그럼 너는 보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돈은 누군가의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는 이유로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유산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는 주인 없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조 원이 넘는 휴면 예금과 미청구 보험금이 지금도 찾아가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의 돈도 많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채 계좌만 남아 아무도 존재를 모른 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계좌, 내 자산 목록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것.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금융 정보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 종류, 혹은 주식 계좌, 연금 정보,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충전금까지.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그 메모 하나가 가족에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어떤 앱을 쓰는지도 모르고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볼 권한조차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뒤 아이폰 비밀번호를 몰라 1년이 넘도록 사진도 통장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의 사진이 있었고 주식 앱에는 수천만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리란 이렇게 작은 실천으로 큰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일례 계좌 목록을 정리해본다. 이 보유한 금융상품, 보험, 연금, 주식 등을 목록화한다. 3. 핸드폰이나 앱에 주요 비밀번호를 메모해둔다. 4. 그 메모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남긴다. 이 4가지만 해두셔도 당신이 떠난 뒤 가족은 혼란과 갈등 대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두셨구나 하는 감사와 울컥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면 당신의 재산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모은 것들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당신이 평생 일하며 모은 자산, 그 소중한 시간과 노력의 흔적, 이제는 가족에게 정확하게 넘겨주세요.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내 계좌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장. 보험 수익자 확인. 당신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남기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그건 뜻하지 않은 배신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이랬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보험금으로 우리 아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생각하며 매달 보험료를 20년 넘게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이유 보험 수익자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험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 배우자였고 이혼 후 재혼을 했지만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당신도 혹시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보험, 그 수익자가 지금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보험 수익자 지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지정된 뒤 변경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수익자 확인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식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진행이 멈춥니다. 즉 보험을 들어놓고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한 아버지는 막내딸이 자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주자 생전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막내야, 아빠 보험은 네가 다 받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변경이 말로는 가능해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말보다 서류를 봅니다. 말보다 문서가, 기억보다 명시된 지정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1. 내 보험이 몇 개인가? 2. 각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가? 3. 그 수익자는 지금도 내 뜻과 맞는가? 그 세 가지를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 요청을 하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지만 수정하지 않아 생기는 후회는 평생 갑니다. 또 하나, 수익자를 꼭 한 명만 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율을 나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 배우자 50%, 자녀 둘에게 25%씩, 혹은 자녀가 어리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를 지정하거나 신탁 방식의 수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내가 없을 때 가족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터무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의 무관심,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책임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한 번만 손을 써주신다면 당신이 떠난 그날 가족은 돈 앞에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보험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 진짜입니다. 사장, 사진 및 영상,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좀 어디 없어? 엄마랑 처음 제주도 갔을 때 그 사진 어디 있지? 혹시 아버지 목소리 녹음된 거라도 없나? 그런데 아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가족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 목소리 몇 초. 살아있을 땐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나서야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영상은 우리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웃음소리를 남겨주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이제는 폴더 안에 묻힌 수천 장의 사진, 혹은 스마트폰 속 깊은 앨범들, 당신이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점점 종이 사진을 남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상하지 않은 채 파일로만 존재하는 추억. 그리고 그 파일은 단 하나의 고장이나 삭제로 영영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사진 폴더, 음성녹음 폴더, 아버지 육성 메시지 영상 하나. 이걸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더 확실한 방법은 중요한 사진 몇 장은 인화해 두는 것입니다. 액자에 넣어도 좋고 앨범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손으로 넘길 수 있는 사진 한 장은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물건이 됩니다. 또 하나, 짧게라도 목소리를 남겨보세요. 많은 이들이 떠나고 나서 가장 그리운 건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 이름을 부르며 남기는 30초짜리 음성. 엄마는 너 참 사랑했다. 고맙고 미안하고 언제나 응원할게. 그 짧은 녹음 파일 하나가 가족에겐 평생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로도 이 작업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추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다는 흔적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남기는 건 그저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사진을 꺼내보며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그래, 아버지 목소리 이랬지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사진 한 장이, 당신의 영상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5장 스크립트 편지 한 장 말보다 오래 남는 진심. 사람은 언제나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다면 하고 후회합니다.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지만 그 말을 미루다 보면 결국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편지 한 장. 그건 사라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의 옷장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현숙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당신이 내 아내여서 참 고마웠어. 미안한 일도 많았고 다 표현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참 사랑했단다. 그 편지를 읽고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그의 진심은 그 종이 위에 살아있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하게, 더 깊게 마음을 울립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한 장의 종이에 담긴 당신의 마음. 그건 어떤 유산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 셋에게 각각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편지는 매일 그들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쓰는 편지도 좋습니다. 편지는 떠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당신이 남긴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을 평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종이 한 장 꺼내어 마음을 써보세요.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글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의 손에 닿고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그 편지 한 장. 지금 시작해 보시겠어요? 6장. 장례 방식 및 의사결정. 남겨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아버지 장례, 매장으로 할까요? 화장으로 할까요? 유골은 어디에 모셔야 하죠? 묘지는 있나요? 아니면 납골당? 갑작스럽게 닥친 이 질문 앞에서 가족은 당황합니다.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뜻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은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남겨진 가족을 위한 심리적 작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고인의 뜻이 빠져 있다면 장례는 추모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남겨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장례의 방식.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 담긴 마지막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장을 원하고 조용한 수목장을 선택하겠다. 혹은 가족묘에 묻히고 싶고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좋다. 이런 내용은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가족에게 명확히 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해두면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게라도 장례 의향서 형태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요즘은 사전 장례 예약제나 생전 장례 서비스도 있고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장례 방향서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 즉, 내가 의식 없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연명치료를 계속 받을지 말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계에 의존해서라도 가족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그 결정이 없으면 남은 가족이 그 무거운 선택을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단 한 줄,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남겨만 두셨다면 그 자녀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또한 장례비용 문제도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평균 장례비는 23일 기준으로 1,000만 원 내외. 이 안에는 병원비, 장례식장 임대료, 화장 비용, 묘지 비용, 차량 비용 등 정말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미리 준비된 돈이 없다면 가족이 당장 부담해야 하는 이 금액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고통까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장례비 저축 혹은 소액 장례보험이라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떠나길 원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남겨두는 일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 가족은 그 뜻에 따라 조용히 정성스럽게 당신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뒤에 모든 건 남겨진 이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준비해두는 이 한 장의 문서, 당신이 나눠두는 이 한마디의 말, 그건 남은 가족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가 됩니다. 7장. 디지털 유산 정리. 당신의 온라인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는 건 옷, 통장, 집,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온라인에도 당신의 흔적이 남습니다. 당신이 가입한 수십 개의 사이트,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블로그, 이메일, 쇼핑몰, SNS. 그 안에는 사진, 대화, 위치 기록, 그리고 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의 스마트폰을 열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카카오페이에 남은 잔액, 연락처, 은행 인증서, 그리고 가족과의 마지막 영상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철저해서 사망 후에도 소유자의 계정을 해제하려면 공식 사망진단서, 법원 명령, 유족관계 증명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계정,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남은 나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종이에 적어도 좋고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저장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입니다. 또 하나, 디지털 자산도 잊지 마세요. 죽음은 육체의 종류지만 디지털 세상에선 끝나지 않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이름이 남고 계정이 남고 기록이 남는 시대, 이제는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작별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온라인 흔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억이 되도록. 우리는 늘 내일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오늘 남겨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7가지. 하나하나가 작지만 당신의 가족에게는 평생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1장, 계좌 목록 몇 줄, 보험 수익자 한 번에 확인, 사진 폴더 하나, 짧은 손편지, 장례 방식에 대한 나의 의사, 그리고 디지털 계정의 흔적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사랑은 짐이 되지만 정리해두면 사랑은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슬픔 속에서도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오도록.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살아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을 정리해 보세요. 그건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